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전해드리는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좋았습니다.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였고요. 또 기업들의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애플과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S&P 500 지수는 4,200선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다우 지수는 0.71%가 올랐습니다. 34,06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68%의 강세를 보이면서 4,211.47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도 0.22%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14,082선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고 우리의 시장도 모두 빨간불을 켜고 출발한 이후에 변동성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성을 계속 잡지 못하는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661명입니다. 이틀째 600명대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말 동안에는 외출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은 혼조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0.01%의 약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또 빨간불로 전환이 됐는데요. 0.02%의 강세를 보이면서 3,17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강보합세가 나타나면서 992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는 0.18%의 약세를 보입니다. 424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495종목이 오르고 있고 337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759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517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체크해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내고요. 개인 투자자는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35억 원, 또 기관은 1,119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이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냅니다. 1,694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과 동일한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섰지만 개인 투자자는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90억 원, 기관은 5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243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1위부터 10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는 21년 만에 총수를 교체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공식적으로 회장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져 왔는데요. 현대차 오늘 주가는 하지만 빠지고 있습니다. 1.84%의 약세를 보이면서 21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임상 시험 계획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0.19%의 강세를 보이면서 26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 지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사상 최대의 분기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은 5,343억 원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는데요. 오늘 주가도 잘 가고 있습니다. 3%대 강세를 보이면서 7만 1,2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오일뱅크와 현대건설기계 영업이익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선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짚어드렸는데요. 업황이 호황을 보이고 있고 또 수주 랠리가 더해지면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현대미포조선과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미포조선부터 보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7.52% 급등 양상을 연출해주면서 8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6,847억 원, 영업이익은 17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한국조선해양은 보시면 4%대 강세를 보이는데요. 수주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 3,650억 원 규모의 초대형 LPG선 4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대우조선해양까지 주가를 살펴보시면 4.47%, 61%대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혼조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는 셀트리온과는 다르게 셀트리온 나머지 형제들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강세를 보이다가 음봉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4%대 약세를 지금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잠깐 빨간불을 켜더니 바로 하락으로 전환한 종목입니다. 뉴는 콘텐츠 제작 사업 계열사인 스튜디오 앤 뉴가 디즈니와 장기 콘텐츠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스튜디오 앤 뉴는 앞으로 5년간 오리지널 시리즈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지니틱스를 보겠습니다. 지니틱스 지금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구글의 자회사인 핏빗의 최신 트래거 모델에 지니틱스의 웨어러블 터치 IC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위즈윅 스튜디오를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3%대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와 자회사 NP가 와이즈 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의 합작사인 YN컬처앤스페이스와 함께 다목적 스튜디오를 개발을 합니다. 위즈윅 스튜디오는 자회사와 함께 YN컬처앤스페이스에 모두 1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모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 지금 오전 10시가 지나는 시간에 4%대 강세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충북 청주와 오창에 짓는 방사광 가속기 사업 추진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예비 타당성 신청을 한 지 약 1년 만인데요. 모비스는 대형 가속기와 핵융합 실험장비 구축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증권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2.35%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와 은행, 금융업, 기계업종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그 5개 종목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업종을 보시면요. 건설업종에서 2%대 낙폭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서비스업과 화학, 의료 정밀,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움직임을 보시면 방송 서비스와 오락 문화 업종에서는 1%대 상승률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뒤를 이어서 통신 방송 서비스, 정보기기, 금속 업종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을 짚어보시면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잘 가지 못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운송과 컴퓨터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의료 정밀 기기 업종도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LG화학과 HMM, 하나금융지주는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카카오와 현대차, 신풍제약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벌써 4월 마지막 날입니다. 아, 네, 많이 지났네요. 네, 4월 잘 보내셨어요? 네, 4월. 네. 5월에는 또 쉬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런가요? 5월 네. 5일도 있고 또 석가탄신일도 있고 그렇죠. 해가지고 또 즐거운 날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5월이 되면 그렇게 뭐 기념일들 좀 많은 것 네. 같아요. 뭐 공휴일도 많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공매도 네. 여부일 것 같아요. 뭐 네. 이제 완전히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 범위가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만큼 다음 주 월요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대차장고가 급증한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대차 잔고라고 한다면 일단은 주식을 빌려서 뭐 물량이 쌓이는 거를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공매도 자체가 주식을 빌려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게 공매도이기 때문에 네. 주식 빌리는 거 양이 지금 쌓이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200,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코스피에서 단연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1967만 주 가장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991만 주.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715만 주, LG U+6 620만 주 순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대차장고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또 시가총액 대비 시가총액 아까 그 큰 순서로 좀 큰 게 많죠. 네. 아무래도 시가총액 큰 게 이제 거래량도 많고 거래 대금도 많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대차장고가 늘어난 거고요. 자, 그럼 시가총액 좀 작은 거 대비 이렇게 대차장고 상위 종목도 살펴볼게요. 그 중에 코스피 200 지수는 지금 DL이 13%로 상당히 높습니다. 엄청 높은 거예요. 그리고 CJ, CGV 요즘 영화산업 뭐 해가지고 CGV도 대차장고가 많고, 호텔신라, LG 디스플레이, 롯데 관광개발, 두산 인프라코어, 셀트리온, GS 리테일, HMM, 삼성중공업 순으로 나타났는데, 여기 시가총액 대비 상위 종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물량보다는 네. 뭐 거래 대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조건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이 되는 것처럼 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가총액 대비 대차장고 상위 종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호텔신라라던가 영화, 그리고 관광, 뭐 롯데 관광개발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그 코로나 시대에서 좀 피해를 많이 본 종목들 위주로 좀 대차장고가 쌓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시장 알아봤는데 코스닥 150 종목 내에서는 대차장고 상위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코스닥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코스닥에 이제 지금 KMW 14%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고, 또 시젠, 그리고 HLB, 이지홀딩스, 메이톡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아까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시가총액 대비 대차장고 상위 종목이고, 또 절대적인 부분, 시가총액 그거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절대적으로 보면은 또 많은 게 코스닥 150에서 HLB. 네. HLB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HLB가 그러네요. 아까는 네. 뭐 KMW가 시가총액이 낮은 거 대비 많이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KMW가 더 높은데, 네. 또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HLB가 또 가장 높은 순이고요. 네. 2위가 HLB 생명과학, 그리고 CGN 고영순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HLB와 HLB 생명과학 이쪽으로 많이 좀 쏠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금 코스닥에서는 HLB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뭐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네. 좀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공매도가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되면 공매도 잔고가 또 새롭게 유입이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유입될까요, 전문가님? 네, 뭐 그래서 지금 보면요,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네. 이런 것들 보면요, 6조 코스피에서 6조 5천억 원이 좀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2조 원 가량의 공매도가 좀 쌓일 것이다. 새롭게 더 추가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또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공매도가 그때 활성화돼 있을 때 네. 제도상으로 그때만큼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공매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 조성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제 그 외에 시장 조성자 외에도 이제 뭐 할 수 있고 공매도를 할 수 있고, 또 개인들도 공매도 할 수 있고, 지금 뭐 이렇게 대차 잔고가 쌓이는 것들, 돈 뭐 주식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이 덩치가 좀 커질 것이다. 공매도량에 상환을 하더라도 결국은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주식 매수해서. 그렇죠. 그런다 하더라도 다시 또 상환하고 다시 또 주식 빌려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이면 다시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데 공매도 재개 이후에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일단은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네. 대체 물량이 쌓이면서 좀 약간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지금 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죠. 네, 지금 뭐 코스닥이 4거래 연속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많이 코스피도, 빠지고 있어요. 네. 근데 코스피도 4거래 연속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공포 심리가 좀 미리 팔고 나가자라는 5월 3일 되기 전, 5월 3일 날 이제 재개되니까 그런 심리적인 영향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예상을 하셔야 되고, 사실 뭐 그래프 상 보면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왜냐면 오른 거에 비해서 네네. 오른 게 워낙에 또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이제 그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우리나라가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제 공매도가 계속 있었는데 계속 올랐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0포인트로 시작했는데 3천까지 올랐잖아요. 3천까지. 그 사이에도 공매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3천까지 오르고, 뭐 물론 중간에 공매도를 이제 중단할 때도 있었죠. 그렇죠. 중단할 때도 크게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공매도 다시 재개하고 중단 몇 번 반복했는데 종합적으로 따졌을 땐 계속 올랐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100년 전부터 공매도가 있었어요. 100년 전부터 공매도 있었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설적인 트레이더 제시 리버모어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대공황 시절 때 공매도, 그때 뭐 2조 원 가량을 벌었는데, 개인 투자자로서 개인이 투자로 2조 원 버는 건 굉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우지수가 예전에 그 뭐 100포인트 이렇게 하던 다우지수가 지금 뭐 3만 포인트 뭐 이렇게 되니까 많이 올랐죠. 공매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수는 오릅니다. 그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른다는 그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도 돼요. 뭐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얼마 떨어질지 그 강도까지는 예측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까지 알려면은 사실 뭐 전 재산을 걸어서 베팅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권장 안 드려요. 그런 걸 너무 이렇게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제 꾸준히 시장을 오를 것이다, 이거를 확신을 갖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상황이 좋아요. 공매도 재개된다 하더라도 업틱룰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공매도 세력이 그 매수 호가창 보면은 매수 호가랑 매도 호가 있잖아요. 네.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매수 호가로 공매도를 밑으로 팔면서 밑으로 내릴 수 있어요, 가격을. 오.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 물량이 네. 뭐 이렇게 100주 이렇게 쌓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호가창 10개가 이렇게 100주씩 10개에서 1000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공매도 세력이 1000주를 한꺼번에 공매도를 치면은 그냥 호가창 10개 호가창이 확 떨어지죠.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뭐 다른 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만약 공매도를 한다 그러면요,
매수가에다가 공매도를 칠 수가 없고 매도가에 그냥 걸어놔야 돼요. 상단에다가. 상단에다 그냥 걸어놔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건 방해가 될 수 있지만 가격을 일부러 밑으로 떨어뜨리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게 그런 게 업틱 룰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봤을 때 아니, 미국보다도 공매도가 더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저렇게 올랐는데 우리나라 공매도 때문에 뭐 못 오는데 이런 건 다 핑계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또 그리고 갑자기 뭐 아까 뭐 6조가 쌓인다, 뭐 2조 네. 쌓인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봤을 때는 가장 근본적인 주식시장의 가장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근본적인 물가 상승률, 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모든 그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또 넓게 본다고 한다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만약 공매도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를 매수의 기회로 포착을 하셔서 저가 매수를 나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3일이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요.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이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셈입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한번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의 레퀴로나주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동물 시험 레퀴로나주 했는데 네. 남아공에서 네. 변이 바이러스를 관련해서 동물 효력 시험에서 바이러스가 레퀴로나주 하고 나서 바이러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네. BBRC 연구 저널 생물 물리 연구 저널 BBRC에다가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코로나 치료에 관련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면 우리나라랑 엄청나게 멀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거의 지구 반대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또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 가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 제일 끝에 또 남단에 있는 그쪽까지 가서도 셀트리온이 이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 아닌가. 전 세계 가장 먼 곳까지 가서도.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셀트리온이 많이 좀 코로나 치료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험이 어떻게 진행된 실험인지 좀 궁금한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또 임상적 의의는 어떤지도 같이 궁금해요. 네, 이런 효능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항원 결합력 시험을 했고 네. 세포 중화능 시험을 했고요. 족제비의 일종인 페럿을 대상으로 했어요. 페럿, 네. 네, 페럿이 이제 그 조그만 새 족제비죠. 새인데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동물 효능 평가를 했는데요. 아무튼 좀 긍정적으로 나온 거고요. 지금 보니까 야생형 및 남아공 변이 각각의 감염을 유도한 페럿의 네. 그 족제비과 새에다가 약물 노출 기준으로 인체 치료 용량 수준의 레퀴로나주를 투여했는데 여기서 호흡기 내 바이러스가 감소 속도에서 특별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포 중화능 시험에서 확인된 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중화능 약화가 임상적 치료 용량이 있어서 실제 호흡기 내 바이러스 감소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서 아무튼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관련돼서 좀 효과를 확인했다. 이렇게 코로나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동물 실험에선 그래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인체에 적용했을 때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동물 실험 단계니까 네. 사람에 적용했을 때 100% 가능한지 확실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아까 뭐 연구 결과를 BBRC 이런 것들 생물 물리 연구 저널에 제출도 하고 그냥 이제 한 게 아니라 좀 공인된 연구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남아공 변이에 감염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충분한 또 치료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100% 그렇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셀트리온 내부에서만 또 이걸 한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생물 물리 연구저널 BBRC에 또 제출해서 여기서 또 뭔가를 하겠죠. 또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검증 결과 또 각계의 셀트리온 외부의 각계의 전문가들도 이거를 또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동물 실험에 대해서 했던 것이 또 인체 치료까지 좀 완성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세포 수준에서 시험에 따른 결과였기 때문에 실제 인체 투여량을 또 감안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에다가 투여하는 것만큼 동물에도 투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괜찮지 않을까. 오. 물론 동물이랑 그렇죠. 사람이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인간이랑 가장 좀 유전자적으로 네. 가장 닮은 동물이 침팬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침팬지. 근데 저는 깜짝 놀랐는데 침팬지랑 인간이 어느 정도로 유사하면요. 네. 그 아프리카 코끼리 있잖아요. 네네네. 아프리카 코끼리랑 인도 코끼리 있잖아요. 그럼 아프리카 코끼리, 인도 코끼리 우리는 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프리카 코끼리랑 인도 코끼리의 그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그거의 유사함과 아프리카 코끼리와 인도 코끼리의 유전자 유사함보다 인간과 침팬지의 유사함이 더 가깝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보면 아프리카 코끼리와 인도 코끼리가 만약에 95% 일치하다 쳐봐요. 네네네.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근데 인간과 침팬지가 한 97%, 98% 일치하는 거죠. 오. 그러니까 침팬지가 더 닮았어요. 인간이. 정말 유사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강아지다 그러면 강아지 다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물론 뭐 종류는 다르겠지만 근데 그렇죠. 네. 불독이랑 뭐 네. 치와와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쵸? 거의 뭐 이런 거보다 오히려 인간과 침팬지가 더 닮았다고. 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강아지나 뭐 네. 고양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막 여우도 사막 여우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왜 그렇지 않은가? 아. 종이 다. 근데 그렇게 보면요. 물론 뭐 인류학적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그런 게 물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네, 한인종도 맞아요. 있고 뭐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침팬지가 우리랑 좀 가깝지 않을까. 뭐 진화론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천주교 이쪽에서는 좀 싫어할 수 있겠는데 네. 어쨌든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 동물 실험이 그만큼 유전자적으로 가까운 침팬지 같은 오. 애들이 하면요 거의 인간하고 흡사해가지고 네.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했는데 아프리카 코끼리한테 효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도 코끼리 하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가깝게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도 물론 지금 오늘 발표 나온 거는 패럿이기 때문에 족제비랑 인간이랑은 좀 멀어요. 족제비랑 인간이랑 멀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은 사실 100% 확실성은 없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족제비 새를 통해서 하다가 또 점점점 더 또 인간과 유전자적으로 가까운 동물도 나중에 뭐 침팬지까지 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동물 실험 꾸준히 하고 나중에 인체 치료도 하면은 셀트리온이 좀 의미 있는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호재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주제를 통해서 여러 번 다뤄드리면서 호재성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때문일까요? 우리 주가는 그렇게 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 있는 셀트리온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은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주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셀트리온이 뭐 일단은 지금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 보면요. 그 기관의 매도세가 엄청나요. 그렇죠. 기관이 거의 한 일주일, 2주 내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매도가 기관만 좀 돌아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좀 공매도도 이제 좀 물량이 쌓이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반등을 노리면서 좀 천천히 상승 나오기를 좀 기다리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보면요. 음봉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어요. 그렇죠. 음봉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음봉이 엄청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야, 이 9개나 지금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거 믿어요. 이게 약간 도박사의 오류일 수 있는데 음봉이 9개가 나왔다. 네. 그러면 이제 양봉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제 나와야죠. 근데 이거는 도박사의 오류라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걸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 도박사의 오류가 이게 실제로 있는데 어떤 카지노에서 네. 짝수, 홀수 뭐 이런 걸 했거든요. 네. 했는데
무려 그러니까 짝수에 베팅하고 홀수에 베팅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도박을 하는 거예요. 오, 확률이 50%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도박세 오류가 뭐냐면 그 카지노에서 이제 그럼 짝수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짝수가 한 9번 나왔다. 지금 음봉이 9개 나왔으니까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짝수가 한 9번 나오니까 사람들이 10번째에서 홀수에다 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겠죠? 또 네. 음봉이 또 짝수가 나왔어요. 짝수. 아. 이렇게 해서 짝수가 23번까지 나온 겁니다. 23번까지. 와. 연속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뭐 15번, 17번, 18번에 계속 홀수 이런 식으로 베팅했던 사람 모두 다 파산을 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네. 사례인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도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주사위를 던지면은 보통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6분의 1이라서 이제 6분의 1이니까 6번만 던지면 한 번은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진 또 않죠. 맞아요. 하다 네. 보면은 네. 100번 던져도 3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게 그래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100번 던져도 3이 한 번도 안 나올 가능성이 진짜 근데 이거는 높진 않은데 높진 않고 보통 6번 던지면 한 번 나오는 게 확률상 맞는 건데 확률의 오류죠. 그러니까 확률의 오류.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지금 뭐 음봉이 9번 나왔다고 해서 뭐 양봉이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하지만 확률상 보통은 이제 가까워졌다.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한 2주 정도 됐는데 기관도 이제는 좀 매수로 좀 돌아설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도박세 오류가 재밌는 게 예전에 연기금이 계속 팔았잖아요. 연기금 계속 팔아서 뭐 50거래 연속 매도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거를 너무 100% 확신하고 베팅하는 건 안 좋지만 어느 정도는 좀 바닥에 가까운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근데 셀트리온 자체는 확률상 그래도 기업 자체가 좀 좋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고 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무제표나 아니면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괜찮기 때문에 믿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믿고 가시면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레퀴로나주에 대한 뉴스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와 있었는데요. 동물 실험에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성 이슈 속에서도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기업 자체는 괜찮은 기업이니까요. 한번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가비아입니다. 가비아는 브루스 웨인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가비아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아직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제2의 HMM과 같은 주식을 찾다가 알게 된 종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무제표나 기업의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에 대한 분석과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가비아는 14,750원에 시작해서 지금도 같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언젠간 올라가리. 언젠간 올라가리.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유가 있으실 네. 것 같은데요. 네, 뭐 일단은 회사 자체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뭐 재무제표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로 괜찮습니다. 일단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인프라 및 솔루션, 그 인터넷 환경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네.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서비스업이에요. 자, 근데 그쪽으로 비즈니스가 좀 확고하게 좀 다져지고 있는 부분이고 도메인이나 웹 호스팅, 홈페이지 서비스 이런 것들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에서 좀 영역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부채가 낮고 뭐 유보금도 많고 영업이익도 5년 연속 수익권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당을 많이 주는 편은 아니에요. 다만 그래서 배당 수익으로 좀 노려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좀 안 좋은 점은 PBR이 약간 높습니다. PBR이 약간 높아서 약간 부담스럽긴 해요. 자, 그래도 재무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비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비아 차트 보시면요, 지금 이게 이 두 번의 파동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2020년 코로나 끝나가면서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피해, 코로나로 인한 증시 피해가 증시 회복세가 되면서 크게 한번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7월 여름을 기점으로 좀 빠졌는데 다시 조금씩 올라가다가 지금 최근에 또 빠지는 이런 흐름세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인터넷이죠. 인터넷 네. 비즈니스고 최근에 그리고 또 인터넷주들이 괜찮더라고요.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카카오 특히 뭐 괜찮은 흐름들인데 그런 걸 좀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또 상승 랠리가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또 플랫폼 서비스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수익권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비아의 좀 반등을 기다리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비아는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재물을 봤을 때도 괜찮아 보이니까 앞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손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네. 네, 이마트가 진짜로 네. 그 전기차랑도 손을 잡고 또 카카오톡과도 손을 잡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또 최신의 또 문물을 받아들이는 이런 이마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또 전기차를 지금 판매를 하는데 현대차가 최근에 흥행했던 게 아이오닉 5잖아요. 아이오닉 5도 이마트에서 팔아요. 네. 대단합니다. 이마트 여기 사진 보시면요. 네. 일렉트로마트인데 이마트 축전점인데 이거 일렉트로마트는 그거예요. 그 이마트보다는 그 정용진 부회장이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마트 새로 설립했는데 잘 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어쨌든 이마트가 지금 운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오닉 5를 하고 판매를 하고 전시를 하고 또 여기서 판매도 하고 팝업 전시회 그래가지고 초고속 충전 인프라도 갖추고 여러 가지 뭐 큐레이터의 설명 이런 것들까지 볼 수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또 일렉트로마트의 이런 전시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마트가 이제 전기차까지 파는 이런 시대가 됐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마트 그럼 최근에 또 각광받고 있는 게 이마트24. 이마트24가 편의점이죠. 편의점 업계에서 상당히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신흥 세력입니다. 네. 기존에 이제 CU와 GS가 꽉 잡고 있었는데 이마트24도 새로 올라오고 있고요. 자, 편의점인데 여기서 이제 카카오톡 주문하기 서비스에 입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마트24 이런 편의점도 편의점 관련 물건들도 다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배달이 돼요. 배달이 돼가지고 이거 편의점에서 요즘 그 편의점 배달은 그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더라고요. 직접 사람들이 해가지고 보통 이제 배달 같은 경우는 라이더 이렇게 해가지고 오토바이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자, 근데 요즘은 그것도 있죠. 킥보드나 아니면 걸어서 배달, 자전거 네. 배달 이런 거 있어가지고 특히 요즘 걸어서 배달하는 거는 편의점 같은 경우 걸어서 배달도 많이 하더라고요. 편의점 배달은 보통 이제 편의점이 많잖아요. 이 주변만 해도 편의점이 한 5개, 6개 되잖아요. 진짜 많죠. 네. 이 건물 지하에도 편의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 배달은 보통 걸어서 많이 하는데요.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이 걸어서 이제 만약에 제가 하고 싶다, 알바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뛰는 거예요. 그 신청해가지고 그러면은 걸어서 배달 한 건당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자, 그런 걸로 카카오톡 주문하기로 굉장히 그거를 지금 이마트24가 활성화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를 지금 엄청나게 카카오톡으로 배달 서비스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이마트24가 3월에 테스트를 마치고 배달 서비스를 본격 확대해서 지금 서비스 배달 가능 점포가 1000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1000개가 지금 이거를 배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제조 음료라던가 간편식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마트24에서 이 배달할 수 있는 게 700종 배달 가능한 정말 그러니까 많은데요? 대부분 네. 다 배달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편의점에서 집도 팔더라고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집을 팔아요. 진짜요? 네, 집을 진짜요.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근데 집을 그때 그러니까 편의점 안에 진짜 집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어떻게 하면 그 편의점에 이렇게 책자 있잖아요. 책자. 그렇죠. 책자에 네. 보면은 집 이렇게 돼가지고 3억 뭐 이렇게 해서 3억, 4억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요.
근데 반대 이동식 집 있잖아요. 조립형 그런 거 막 팔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편의점에서 집도 팔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도 팔고 네. 그리고 배달도 다 된다. 음. 1000개 점포에서 또 700개나 종류, 뭐 물이든 생수든 뭐든 간에 음료수든 간편식이든 다 배달된다. 이런 거 봤을 때 편의점이 진짜 좋습니다, 이거. 그래서 편의점 이마트 24가 또 이마트의 새로운 또 이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매출 상승에.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마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네. 이마트 차트 보시면요, 이게 좀 많이 눌렸어요. 많이 눌려가지고 1월에 고점 찍고 19만 원 선에서 눌려가지고 지금 이제 16만 원, 17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좀 의미 있는 봉이 나왔는데 여기 지금 4월 30일 이 부분에 윗꼬리 양봉이 좀 길게 달렸어요. 네. 근데 이제 2.3%까지 올랐다가 좀 떨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최근의 흐름보다 약간의 좀 변화의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잠잠하게 가다가 오늘 뭐 2% 3% 그러면 급등주로 치면은 별거 아닌데 지금 이마트 내에서는 좀 많이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원래 이마트가 지금 1%대로 움직이고 있다가 하루 변동폭이. 근데 오늘은 야 이거 2% 3%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지금 양봉이 또 한번 모처럼 지금 한 2달 만에 크게 나와서 네. 이런 게 좀 추세 전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마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예전에 월봉으로 보시면요. 이때 여기 상장했을 때 이미 20만 원대였어요. 상장하고 이제 뭐 따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3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초기에 2011년에 그 원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좀 보통 상장하면은.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9만 원까지 떨어졌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최고점 대비 33만 원 대비 16만 원인데 지금도 반토막 난 가격이에요. 반토막. 그러네요. 네. 고점 대비는 반토막.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50% 세일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가격 대비, 초기 상장 가격 대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지금 근데 이때 2011년보다 지금 매출 엄청 늘었거든요. 이마트를 여러분 이마트 지금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왜냐면 쿠팡이나 막 이런 데서 11번가 이런 거가 마켓컬리 이런 데서 막 치고 올라오니까 인터넷으로. 근데 이마트는 SSG닷컴 해가지고 쓱닷컴으로 많이 지금 활성화하고 있죠. 상관없어요 이거. 그 온라인도 지금 점점 장악하고 있고 매출이 입증이 됩니다. 네. 이게 왜냐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경쟁사에 뺏기면은 매출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재무제표 또 봐야죠. 그러면. 예, 근데 이 재무제표 보시면요. 이거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지금 계속 올라가고 그러네요. 네. 15조 5천억 원이었는데 2017년에 네. 이미 2017년에도 쿠팡이 엄청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5조에서 계속 올라가죠. 매년 상승해. 17조, 19조, 22조, 올해 말에는 23조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22조까지 나오고 영업이익도 뭐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흑자고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5년 연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유보율도 5,000%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또 점포를 그냥 팔면 되니까 나중에 막 이런 거 만약에 적자로 돌아서도 저는 걱정 안 하는 게 이 종목은 그냥 점포를 팔면 됩니다. 이마트 건물이 지금 전국에 막 수십 개가 되기 때문에 몇 개 팔았어요 이미. 몇 개 팔았고 이미 팔아가지고 돈 마련했고 또 그거 삐에로 하는 거 그것도 네. 팔았잖아요. 그것도 매각하고 몇 개 막 약국 같은 거 약국 하는 거 그것도 팔고 여러 개 팔면 되니까 이게 워낙에 자산이 많기 때문에 자산 가치주를 좀 저는 선호하는 게 자산 가치주는 회사가 좀 어려워졌을 때 그냥 팔면 돼요. 기존에 갖고 있는 거 몇 개를 팔아도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수익성이 확 좋아져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이런 뭐 순이익이 확 플러스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때 또 주가 확 올라갑니다. 순이익이 갑자기 흑자 전환했는데 대량 흑자 전환. 왜냐하면 건물 하나 팔면은 수천억 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1조, 2조가 들어오는데 이것 때문에 순이익이 확 막 1조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마트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마트는 지금 기업 자체만 놓고 봐도 괜찮고요. 또 전기차와 또 카카오톡과도 손을 잡은 만큼 앞으로 더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되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양대시장은 다시 또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 마감 때는 그래도 빨간불로 전환이 되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